4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보험료. 그래서 보험료는 그냥 보험료예요. 그래서 거기 대표이사는 사장님이니까 사무실 보험료 70. 그 다음에 공장은 500번대 보험료 50. 둘 다 비용 증가예요. 그래서 왜 8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장님 주로 사무실에서 일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120. 그래서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어떤 분이 계셨냐면 저 회사 다닐 때 우리 사장님은 공장에서 일하셨는데요. 그거는 특이한 사장님이고 일반적으로 보셔야 돼요. 항상 대부분 사장님은 공장 가서 일해요? 사무실에서 일해요? 사무실에서 일하죠? 그래서 800번대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본인의 경험담을 넣지 마세요. 본인의 경험담은 실무에서 넣는 거고 시험 때는 그냥 그 틀 안에서만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본사 공장. 그래서 본사고 이제 공장인데요. 보시면 우리 본사 사람들은 급여라 그래요. 그리고 옛날 문제라 금액이 작은데 지금은 이거보단 크게 나옵니다. 왜냐면 이 돈이면은 최저임금에도 걸려요. 그 다음에 임금 얼마요? 85만 원이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돈 줄 때 세금 띱니다. 우리 세금 띄는 거 뭐라 그랬어요? 예수금. 공제계를 보시면 돼요. 86,900원. 부채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나머지 돈은 현금 드렸습니다. 166만 3,100원. 자산의 감소. 다음에 4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총 66,000원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 2분의 1. 우리가 일명 반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반씩 주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항상 쉬운 거 먼저 하십시오. 현금 납부했대요. 현금 66,000원 자산 감소.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이 내는 세금 뭐라 그랬어요 아까? 무슨 금? 예수금. 그래서 직원이 반 내는 겁니다. 그래서 33,000원. 실질적으로도 직원이 반 내요. 그래서 일명 반반씩 합니다. 5대 5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반반씩 내는데 거기 보시면 위에 42번 보세요. 이거 42번 보고 푸는 문제예요. 김성실 씨 건강보험료 18,000원 써 있습니다. 그래서 800번대 복리후생비 18,000원. 그 다음에 박재벌 씨도 거기 보시면 복리후생 그 건강보험료에 15,000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내는 거라고요? 세금 낼 때 반반씩 내요. 실제로도.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우리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던 프리랜서 있죠? 프리랜서는 정규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 안 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 혜택적인 부분에서는. 왜냐면 프리랜서 그러면 국가에서도 이제 뭐 일부는 직원으로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 프리랜서 그러면 사업자로 봐버려요. 그리고 국가에서 사업자 그러면 돈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돈이 많은 건데 실제 프리랜서하고는 좀 안 맞기는 해요. 구조 자체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프리랜서 하는 것보단 그냥 사업을 하는 게 더 낫고 프리랜서로 할 거면 근데 이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장사가 잘 되면 프리랜서가 낫고 장사가 안 되면 직원이 낫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4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공제. 그래서 우리 월급 줄 때 세금 띈다 그랬잖아요. 그 세금 띄는 거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 보시면 소득세 28,000원, 21,000원. 그 다음에 주민세 2,800원, 2,100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합치면 얼마 나오냐면 53,900원 나와요.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부연 설명 조금 더 드릴 겁니다. 현금 53,900원, 자산의 감소. 근데 요즘엔 이렇게 안 내요. 이렇게 안 내고 그냥 뭐 소득세 얼마,
지방소득세 얼마. 그리고 옛날에는 주민세라 그랬는데 지금은 지방소득세라 그래요. 예전엔 주민세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엔 주민세라고 안 나오고 뭘로 나와요? 지방소득세로 나와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100% 직원 부담이에요. 이건 회사에서 안 내줍니다. 내주는 회사도 있긴 있는데 진짜 극소수고, 진짜 복지 좋은 회사 중에서 그 직원이 내야 되는 세금 내주는 회사도 있기는 있어요. 없지는 않은데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대부분 누구 돈으로 내요? 직원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4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금 회수. 항상 쉬운 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회수 했으니까 차변에 현금 1100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1100 자산 감소 희산. 그 다음에 46번부터 50번까지 또 풀어보세요. 요거 일반 전표입니다. 그래서 5시 30분에 볼게요. 못 적으신 거 있으시면 적으시고, 그 다음에 프린터에서 또 드릴 거예요. 이거 다. 46번 보시면은요. 남양상사의 외상매출금 550만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됐대요. 그래서 보통예금 550 자산증가.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분계잖아요. 분계는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습니다. 돈 왜 받았나 봤더니 기존에 못 받은 거 얼마 있었어요? 500 있었죠. 자산감소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남양. 다음에 47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어음하고 지급.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웅산섬유의 외상 매입금 2200만원을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줬으니까 대변에 지급어음 2200. 갚아야 될 게 늘어났으니까 부채의 증가. 누구한테 갚아야 되냐면 웅산. 그 다음에 차변에 왜 어음 줬나 봤더니 외상대금 있었죠. 외상 매입금 얼마요? 2200. 부채 감소 웅산.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이 어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이거는 시험하고 상관없는데 그 회사 입장 말고 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외상이 좋을까요? 어음이 좋을까요? 돈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음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외상은 그냥 약속한 거예요. 이때까지 줄게. 약속 어겼어. 괜찮아요. 법적으로. 근데 어음은 거기 날짜 있잖아요. 그 날짜에 돈 안 주면 부도나요. 그래서 외상보다는 어음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48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배당. 그래서 아까 적었는데 또 적을 거예요. 그래서 배당 나오면 우리가 돈으로 줄게. 그러면 현금 배당. 주식으로 줄게. 주식 배당. 그 다음에 받을 때가 있고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면 배당금 수익. 주식 배당 받으면 회계 처리 안 하고 수량과 단가만 재계산. 그 다음에 줄 때는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주거든요.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래서 배당 나오면 제가 맨날 저걸 쓰는데 배당이 시험 문제가 어마무시하게 잘 나오는 파트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을 때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파트 중에 하나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워낙 자주 안 내서. 그래서 현금 받았습니다. 현금 55만원. 그 다음에 배당 받으면 배당금 수익 55만원. 수익의 증가. 그 다음에 49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취득세.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적어드리는 건 앞으로 제가 많이 적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수수료 비용. 그 다음에 팔 때 부대 비용은 그냥 비용. 그래서 이렇게
부대 비용 하면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부대 비용이 뭐라 그랬어요? 추가로 나가는 돈을 부대 비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처리되느냐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취득세라고 있어요. 취득세는 자동차 살 때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러면 살 때니까 요게 기억나야 돼요.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할 거다? 원가 처리할 거다. 이렇게 기억이 나시면은 문제 푸시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푸실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자동차잖아요. 우리 자동차는 차량 운반구라 그래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 25만원 자산 증가. 근데 왜 자산 증가냐면은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줬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는 못 풀 수는 있어요. 근데 현금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1차 목표는 다 완성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라도 더 해보는 게 1차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뒤에 가면 또 하나하나씩 눈에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늘리시다 보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5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거 어저께인가도 잠깐 봤었는데 조기회수. 그래서 조기회수 또는 빠르게 회수라고 나오면 매출 할인이나 매입 할인이세요. 그 다음에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또 보시면은요. 그래서 요거는 팔았으니까 매출 할인이에요. 10만원 수익 감소. 왜냐면 깎아주면 받을 돈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원래 받아야 될 거는 얼마가 있었냐면은 500만원이 있으셨어요. 자산 감소 성실해.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받을 게 500이 있는데 깎아준 거예요. 그래서 깎아줌으로 해서 10만 원을 깎아줌으로 해서 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뭘로 받았냐면 현금 받았대요. 얼마 받았어요? 490. 그래서 원래는 490 그 5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0만 원 뭐하고 받았다? 깎아주고 받았다라고 연결을 하실 수 있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51번부터 54번까지 메인 매출 전표예요. 51번부터 54번까지 매입 매출 전표입니다. 그래서 풀어보세요. 오늘 58번까지 풀고 마무리할 겁니다. 51번 보시면 맞구나.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작 의뢰. 그래서 제작 의뢰 나오면 뭐 기억하셔야 되냐면 외주 가공비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매입의 과세 원광 부. 그다음에 제작 의뢰 나오면 요게 기억나야 돼요. 외주 가공비 800. 그 다음에 부가세 80. 그 다음에 비용 증가, 자산 증가. 그 다음에 수표 발행했대요.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당좌예금 자산 감소는 안 쓸게요. 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저거예요. 뭐가 키포인트냐면은 저기 제작 의뢰. 그 다음에 5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광고. 그래서 광고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매입 과세의 전북 일보 부. 광고 나오면 광고 선전비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광고 선전비. 그래서 프로그램에다가 광고라고 치면 광고 선전비 아마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비용 증가. 그리고 제가 5나 8이라고 쓰면 다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부가세 21만원 자산 증가. 그 다음에 외상으로 하셨대요. 미지급금 231만원. 부채의 뭐요? 증가. 그리고 통장은 다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5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내국신용장. 그래서 우리 영세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신용장. 그걸 영어로 로컬 LC라고 해요. 그 다음에 구매확인서. 그래서 53번은 영세인데 원재료 샀으니까 매입의 영세예요.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매출의 영세도 있고 매입의 영세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세는 두 가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상사부. 원재료 샀으니까 원재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 증가,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라고요? 당좌 예금 2천만 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54번에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네, 요거 앞으로 많이 나올 건데 우리 불공의 접대비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1000cc 이하 제외 경차 제외 8인승 이하 면세 관련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 그래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소형 승용차. 참고로 저희 시험에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소형 승용차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업무용 소형 승용차는 뭐 택시 회사, 렌트카 회사 요런 데만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험 볼 때 제조회사잖아요. 제조회사에는 업무용 승용차라는 건 없어요.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거 저희 업무하는 데서 쓰는데요. 그래도 국가에서는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왜 인정을 안 해주냐면 우리나라 땅덩어리 좁죠? 기름 안 나죠?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승용차가 많은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승용차 기름도 많이 먹고 맨날 주차 때문에 싸우고 그 다음에 매연도 나오고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원래 이거 관련돼서 제재를 심각하게 해야 되는데 못해요.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나라 대기업에 자동차 관련된 회사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현대하고 기아. 네. 만약에 국가에서 제재를 가하면 현대 기아가 안 좋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제재는 안 하는데 어쨌든 국가에서 그 세금 관련돼서는 인정을 안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나 준비 중인 게 있죠. 뭐가 있냐면 외제차 중에서 법인이 갖고 있는 외제차 있어요. 네, 그 번호판을 뭐 녹색인가? 어쨌든 좀 튀는 색깔로 바꿔보겠다라고 발표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면은 그 외제차 중에 그 번호판 색깔이 이상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거는 개인 게 아니고 회사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튀게끔 뭔가 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어요. 근데 그게 녹색이었나? 어쨌든 그런 쪽 색깔로 바꾸겠다라고 발표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는 소형 승용차라고 나오면 다 이거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용이요? 비영업용. 거기에 영업용이라고 나오든 업무용이라고 나오든 승용차는 안 돼요. 승용차는 얘네만 돼요. 1000cc 이하.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1000cc를 경차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차까지는 되는데 경차보다 큰 거는 안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54번은 그래서 불공이에요. 그래서 매입의 불공. 그 다음에 거래처는 서울 카센터, 전자는 부.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익적 지출. 그래서 우리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는 거고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데 수선비나 뭐라고요? 차량 유지비.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니까
차량 유지비로 쓰라는 힌트예요, 그게. 그래서 시험 때는 아, 요게 힌트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800번 때 차량 유지비 그리고 불공은 꼭 기억하세요.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44만 원 비용 증가. 그리고 오늘은 요거까지만 풀게요. 55번부터 58번까지도 숙제예요. 그 다음에 대변의 수리비는 외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지, 급금.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얘기 엄청 많이 할 거예요. 무슨 얘기 많이 할 거냐면 불공은 합친다. 근데 왜 합치냐면은 불공의 뜻이 부가세 인정 안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회사 입장에서 돈은 썼죠. 근데 부가가치세로 인정을 못 받는다 그래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부가세로는 인정은 못 해주겠지만 그 사용한 금액에다가 포함시켜서 처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접대했으면은 접대비에 포함.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됐으면은 차량 운반구 아니면 차량 유지비 이런 식으로 합쳐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숙제는 55번부터 여기 72번까지 그래서 한 번씩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일 오실 때 요거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여기 놓고 다니시고 그래서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꼭 더 보세요. 그리고 추후에 혹시 똑같은 것도 필요하시면 이야기하세요. 프린트는 해서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마무리